여러분, 온돌 아파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혁신적인 난방 방식. 광고를 보면 마치 한국의 따뜻한 겨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국식 온돌 아파트에서 난방비가 폭탄처럼 터졌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LA의 한 부부, 새 아파트로 이사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에도 따뜻하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겠지. 하지만 한 달 뒤 우편함을 확인한 순간 그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한 달 난방비 $420, 한국 돈으로 약 60만 원. 네, 온돌이라서 난방비가 절약된다면서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궁금하시죠? 이 부부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 놀라운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입니다. 제 아내 리사와 함께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까지 작은 주택에서 살았는데 겨울이 될 때마다 난방비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미국 서부라고 해도 겨울철 밤 기온이 꽤 낮아지고 저희 집은 오래된 구조라 단열이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늘 전기 히터를 여기저기 틀어놓아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안이 균일하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방 하나는 후끈한데 다른 방은 냉골이었죠. 특히 리사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전기장판을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난방비였습니다. 한겨울이면 전기세가 $250를 가볍게 넘었고 정말 추운 달에는 $350까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겠다 싶었죠. 그러던 중 새로운 아파트를 알아보던 리사가 흥미로운 곳을 발견했습니다. 광고에는 한국식 온돌 시스템 적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리사는 온돌이 뭔지 알고 있었고 온돌이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얼핏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나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지.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한 곳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광고를 보니 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지고 공기가 건조하지 않으며 난방비도 훨씬 절약된다고 설명돼 있었습니다. 마침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 내부도 깨끗하고 최신 시설이었어요. 우리는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들어서자 바닥이 은은하게 따뜻했습니다. 리사는 감탄하며 신이 나서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마크, 이거 진짜야. 바닥이 따뜻해. 그리고 히터처럼 건조하지도 않아. 저도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이 아파트가 미국 최초로 한국식 온돌을 적용한 건물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난방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바닥을 통해 따뜻한 공기가 퍼지면서 실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해주죠. 무엇보다 효율이 좋아서 난방비가 훨씬 절감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솔깃해졌습니다. 기존 난방 방식보다 효율적이라면 난방비도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죠. 리사는 벌써 마음을 굳힌 듯 보였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도 따뜻하고 난방비까지 절약할 수 있다니 완벽한데 결국 우리는 계약을 맺었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침 프로모션 중이라 첫 달 렌트비 할인도 받을 수 있었고 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어 따로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첫 며칠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바닥이 계속 따뜻해서 두꺼운 양말을 신을 필요도 없었고 실내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 밤에도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리사는 한국 드라마 속 장면처럼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우리 드디어 제대로 된 난방을 찾은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편함에서 청구서를 꺼내든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의심했습니다. 난방비 항목에 찍힌 숫자는 $420. 한국식 온돌이 적용되었다면서요. 광고에서는 난방비가 절감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높은 요금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리사는 당황하며 청구서를 이리저리 뒤집어 봤습니다. 이게 말이 돼? 마크, 우리 난방을 그렇게 세게 틀어놓은 것도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혹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사용한 게 아닐까 싶어 난방 조절기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온도를 무리하게 높인 적도 없고 오히려 절약한다고 생각하며 적정 온도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청구서가 날아오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우리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에게 질문을 던졌죠. 이 아파트는 한국식 온돌이 적용됐다고 들었는데 왜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관리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식 온돌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한국식 온돌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방식이 적용된 거죠? 관리인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소 다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닥을 데우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한국식 온돌처럼 물이 순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 패널을 사용해 바닥 일부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온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난방비가 절약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식 온돌을 기대하며 이사를 왔는데 결국 온돌을 흉내낸 미국식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오면서도 우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식 온돌이라 믿고 계약했지만 결국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우리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선 난방비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부터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난방 온도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실내를 쾌적한 23도 정도로 유지했지만 이제는 20도로 낮추고 난방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없을 때는 난방을 완전히 꺼두고 밤에도 최대한 적은 시간 동안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운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 틈을 막고 커튼을 두꺼운 것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온도를 낮추고 난방 시간을 줄이자마자 집 안이 금세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방이 너무 싸늘해서 이불에서 나오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리사는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춥다고 했습니다. 전기 히터를 틀까 고민했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전기 요금이 더 올라갈 게 뻔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추가적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난방비를 절약하는 다양한 팁을 찾아봤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습도를 조절하면 체감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가습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그를 깔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줄일 수 있다기에 거실과 방마다 러그를 깔았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골고루 따뜻하지 않다 보니 어떤 부분은 여전히 차가웠고 전체적인 실내 온도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 안에서 두꺼운 옷을 껴입고 담요를 덮고 있어야 하는 생활이 계속되자 리사는 점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우리 온돌이 좋을 거라고 해서 여기로 이사 온 거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야? 한국식 온돌이면 집 안전체가 따뜻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역시 리사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온돌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한국식 온돌을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조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식 온돌을 적용하려면 바닥 난방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걸 아파트 측에서 허락해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매달 $400 넘는 난방비를 감당해야 했고 그것도 겨우 버티는 수준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관리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측과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다시 찾아갔을 때 우리는 이번엔 단단히 준비하고 갔습니다. 리사는 한국 온돌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프린트해왔고 저는 전기 패널 방식과 한국식 온돌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갔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측이 최소한의 개조라도 허락해주기를 바라며 상세한 설명과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관리인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여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바닥을 뜯는 공사를 하게 되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세대에 진동이나 소음이 갈 수도 있고요. 그의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기 패널 대신 얇은 온수매트형 배관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층간소음을 줄이는 자재까지 함께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겪은 불편함과 광고에 나온 것과 실제 시스템의 차이까지 조목조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한국식 온돌이라고 해서 이사 왔는데 지금 이건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전기 패널은 바닥 면적도 제한적이고 전기요금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식 보일러는 물을 데워서 순환시키는 방식이라 효율이 훨씬 뛰어나고 전기식보다도 훨씬 경제적입니다. 관리인은 한참을 듣더니 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예 전체 바닥을 뜯는 건 어렵지만 제한된 공간에만 설치해서 테스트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주방이나 거실 일부에만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문제없으면 추가 설치를 허가하는 조건으로요. 우리는 그 제안에 즉시 동의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일단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한국식 보일러를 수입해 설치해주는 전문 업체와 연결했습니다. 몇몇 업체들은 미국 현지 아파트의 배관 구조나 전기 기준에 맞추는 것이 어렵다며 설치를 꺼렸지만 다행히도 캘리포니아 한인 커뮤니티에서 운영 중인 한 기술업체가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몇 차례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설치한 경험이 있었고 우리가 제시한 조건 하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공팀은 깔끔하게 기존 전기 패널을 걷어내고 물이 순환하는 얇은 배관을 바닥 아래에 설치한 뒤 표면을 다시 정리해 주었습니다. 리사는 시공 현장을 보며 감격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의 온도를 우리 집에서 느낄 수 있는 거야. 설치가 완료되고 첫날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단단하게 데워진 바닥은 실내 전체에 고르게 따뜻함을 퍼뜨렸고 더 이상 전기 히터도 두꺼운 담요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 달에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 전기세 고지서를 받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효율이 높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바랐던 만큼 난방비가 줄어들었을까? 리사와 함께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확인한 순간 우리는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난방비는 $198, 무려 절반 이상이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아껴 써도 $420가 넘게 나왔는데 이제는 전기세 전체가 $200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이 실내 온도는 훨씬 더 쾌적했습니다. 따뜻함이 방 전체에 균일하게 퍼졌고 더 이상 방마다 이불을 덮거나 히터를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크, 우리 드디어 제대로 된 온돌을 갖게 된 거야. 그러게, 이게 진짜 한국식 온돌이지. 그렇게 우리는 점점 이 시스템의 증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다름 아닌 한국식 온돌 시공으로 인해 위층에 소음이 발생했다는 항의였습니다. 우리 집이 시범 설치를 받은 세대라는 걸 알고 있던 일부 입주민들이 이 시스템이 혹시 다른 집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다시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고 시공팀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리사와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공팀의 대표와 통화했습니다. 대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방음 자재까지 이중으로 사용했습니다. 소음 진동 측정도 문제없을 겁니다. 다음 날 전문 측정 업체가 와서 진동과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기존 전기 패널 방식보다 소음이 오히려 더 적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제야 관리 사무소와 입주민들도 안심했고 오히려 이게 진짜 한국식 온돌이라면 다른 세대도 설치할 수 있을까요? 라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아파트에서 작지만 흥미로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도 한국식 온돌 설치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는 우리 집을 모델로 삼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며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 건가요? 난방비는 진짜 줄었어요? 우리 집은 말 그대로 한국 온돌 체험관처럼 변해갔습니다. 리사는 한식차를 준비해 손님을 맞이했고 어떤 날은 전기장판 대신 바닥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식 온돌은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변화까지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추위와 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난방 기술에 대해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은 온돌 하나가 미국에서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관심에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온돌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웃들에게 직접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국식 난방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설명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사람들도 직접 바닥에 손을 대보고 걸어보면서 점점 그 가치를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한 이웃은 바닥을 만져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난방이야? 뜨거운 게 아니라 은은하게 따뜻하네. 전기 히터랑 완전히 다르네. 특히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 거주자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바닥 난방이 훨씬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기 히터나 온풍기는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고 피부나 호흡기에도 영향을 주지만 온돌은 공기 자체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아이들이 감기에 잘 걸려서 겨울마다 고민이었는데 이런 방식이라면 확실히 좋겠어요. 전기세 폭탄 맞을 걱정도 덜고
집안 공기도 훨씬 쾌적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자 관리사무소에서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직원들도 점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결국 아파트 측에서는 온돌 설치를 원하는 세대에 한 해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몇몇 세대는 우리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혹시 설치 과정이 어렵진 않나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우리는 가능한 한 자세히 경험을 공유했고, 몇몇 사람들은 이미 시공을 결심하고 한국식 온돌 업체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식 온돌은 점차 우리 아파트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는 아파트 내에서 작은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궁금한 이웃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한국식 난방 스터디 그룹처럼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아예 아파트 전체가 온돌 시스템으로 설계됩니다. 전기 패널이 아니라 물이 순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방마다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되고 난방비도 절약됩니다. 우리는 한국의 아파트 구조와 보일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미국식 난방과의 차이점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리사는 한국의 겨울 풍경과 온돌 문화를 보여주는 영상도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이면 사람들이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온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전기 히터처럼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아니라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니까요. 참석자들은 점점 더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파트는 애초에 이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설치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겨울철 난방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에요. 미국에서는 개별 난방기구를 많이 쓰지만 한국식 온돌은 전체적으로 난방 효율이 뛰어나거든요.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몇몇 이웃들은 실제로 한국식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파트가 미국 최초의 온돌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문득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작은 변화가 커다란 흐름을 만들 수도 있겠다고 말이죠. 몇 달이 지나자 아파트 내에서 한국식 온돌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난방비 절감 효과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직접 경험한 입주민들이 하나둘씩 설치를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크 씨, 요즘 온돌 설치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식 온돌 시스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심지어 외부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온돌이 주된 난방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시스템이 왜 효율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온돌이 어떻게 열을 순환시키는지, 기존 전기 난방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일부는 바로 설치 상담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후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공식적으로 한국식 온돌 설치를 원하는 세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아파트 공식 홈페이지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내 한국식 온돌 시스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관심 있는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공지를 보며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뿐이었지만 이제는 아파트 전체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한 가지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한국식 온돌을 LA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건 어떨까? 이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우리 경험을 공유했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한국식 난방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미국의 몇몇 건설 업체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한국식 온돌은 이제 단순한 한 세대의 실험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주목받는 혁신적인 난방 기술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난방 방식의 차이를 넘어
우리가 집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따뜻한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난방 시스템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가정이 높은 난방비로 고민하는 가운데 한독식 온돌이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곳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